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그런데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그 연령대의 공복 혈당 이상 비율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혈당이 오른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식탁 위에 혈당을 몰래 올리는 용의자가 숨어 있고 반대로 혈당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영웅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장고 속 흔한 채소 하나, 부엌에 늘있는 조미료 하나, 그리고 300원짜리 완전식품 하나가 핵심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범행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면 아침 혈당이 왜 오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간에서 비상에너지를 꺼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혈액으로 밀어내는데요.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밤새 잠긴 수도꼭지를 새벽에 누군가가 살짝 틀어놓는 겁니다. 건강한 분들은 인슐린이라는 밸브가 바로 작동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조절하지만 인슐린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수도꼭지는 열리는데 밸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져서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게 되고 이건 혈당 롤러코스터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 아침을 거르면 당뇨 발생률이 21% 높아지고 여성은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가 10만 3천여 명을 평균 7.3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드신 분들은 9시 이후에 드신 분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59%나 낮았습니다. 59%입니다. 같은 아침을 먹더라도 1시간 차이로 이렇게 달라진다니 참 놀라운 결과죠. 반대로 저녁 10시 이후에 식사하는 습관은 위험을 높였고요. 하루에 5끼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분들은 발병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 혈당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점심을 먹더라도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셨느냐에 따라 점심 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의 혈당 판도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문제인 걸까요?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와 즙을 내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서 드시면 과육 속 식이섬유가 장에서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이 필터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혈액으로 조금씩 흡수되는 거죠. 그런데 착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필터인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액체 상태로 남습니다. 필터 없이 당분이 직통으로 혈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밖에 없죠. 국립암센터 의료진도 시중에 파는 착즙 주스를 습관적으로 마시면 인슐린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를 통째로 갈아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섬유질이 빠진 맑은 주스를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 주스, 유죄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국밥입니다.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거, 겨울 아침이면 참 따뜻하고 든든하죠. 우리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아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밥이 국물에 풀어지면 밥 아래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 효소가 빠르게 분해합니다. 씹는 과정도 줄어들고요. 그 결과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국밥은 마른 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립니다. 비유하자면 마른 밥은 정수기처럼 물을 한 방울씩 내보내는 건데 국밥은 소방호스로 한꺼번에 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밥도 유죄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선식이나 미숫가루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곡물을 곱게 갈아 놓으면 표면적이 극대화됩니다. 가루 상태는 위장에서 거의 분해할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통곡물 한 숟갈을 씹어 드실 때는 우리 이빨이 일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가루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죠. 여기에 달콤한 맛을 위해 설탕까지 들어간 제품이라면 혈당은 더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가끔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아침 식사 대신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선식도 유죄입니다. 자, 세 용의자의 공통 범행 수법이 보이시나요? 바로 빠른 흡수입니다. 액체이거나 가루이거나 국물에 풀어져서 씹을 필요가 줄어든 음식일수록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흡수를 느리게 만드는 음식이 진짜 영웅이 되겠죠. 지금부터 아침 혈당을 지켜주는 새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빵은 어떤가요? 빵과 잼 조합도 아침에 많이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빵과 잼도 용의자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식빵에 달콤한 잼을 발라 드시면 이건 단순당의 이중 공격입니다. 밀가루도 빠르게 분해되는데 거기에 설탕 덩어리인 잼까지 더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밖에 없죠. 만약 빵이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흰식빵 대신 통밀빵을 고르시고 잼 대신 달걀이나 양상추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드시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뭘 드시나요? 국밥이신가요? 빵이신가요? 아니면 과일이나 주스를 챙기시나요? 혹시 선식이나 미숫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식사 현상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아침을 충분히 먹은 그룹과 적게 먹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을 충분히 먹은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0.46이나 감소한 반면 적게 먹은 그룹은 0.14만 감소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당화혈색소라는 건 최근 두세 달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0.46 떨어졌다는 건 혈당 관리가 확실하게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침에 충분히 먹으면 점심에 과식할 확률이 줄어들고 하루 전체 혈당의 기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드시면 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아침 한 끼가 점심 혈당까지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웅은 오이입니다. 이 평범한 채소가 왜 영웅이냐고요? 숫자를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혈당 지수인데요. 55 이하면 안전한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으로 드시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7입니다. 식빵은 91이고요. 그러면 오이는요? 15입니다. 87과 15,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더해서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한 번에 먹는 양까지 고려한 수치입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이의 혈당 부하 지수는 0.4입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당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오이의 구성에 있습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100g당 3.6g에 불과합니다. 혈당을 올릴 재료 자체가 거의 없는 셈이죠.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들어있어서 소량의 탄수화물마저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혈당이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과 같아서 호수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이를 먹으면 스포이트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서 수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중간 크기 오이 한 개에 하루 칼륨 필요량의 약 4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지면 혈압이 내려가죠.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오이 300g이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챙기실 수 있으면서 열량은 고작 45칼로리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오이를 식초에 절이면 혈당 지수가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오이 자체의 낮은 혈당 지수에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가 더해지는 이중 방어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영웅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식초입니다. 식초하면 음식의 신맛을 내는 조미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식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이고 고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자, 이 아세트산이 혈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잘게 쪼갭니다. 이 포도당차들이 소장이라는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데요. 아세트산은 이 톨게이트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톨게이트로 가는 차선 자체를 줄여서 차가 천천히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톨게이트 창구를 몇 개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차가 천천히 도착하고 창구도 줄었으니 고속도로에 한꺼번에 밀려드는 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 작용 원리가 실제로 당뇨 치료약인 아카보스와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과 같은 원리가 식초 한 스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2025년에 시라즈 의과대학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7건을 모아서 종합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21.9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분석에서는 25건의 임상시험 320명의 성인을 종합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21점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간다는 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레몬즙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소화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데요.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이 건강한 성인의 식후 혈당 급등을 약 35분간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식초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몬즙을 물에 타서 식전에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효능은 혈당 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 계시나요? 식초에는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한데요.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공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면 피로 물질도 빠르게 분해되고요. 또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음식 속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챙기시는 분들께 나물 반찬에 식초 한 숟갈을 곁들이시면 미네랄 흡수율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웅은 계란입니다. 300원짜리 완전식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고품질 단백질 식품인데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101점으로 우유 117점 다음으로 높습니다. 단백질이 혈당 관리에 왜 중요하냐면요.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빠르게 분해되지만 단백질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하루 전체 혈당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식사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계란처럼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시면 점심에 같은 것을 먹더라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란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2024년에 미국 러시대학교 기억노화 프로젝트 연구팀이 24명의 고령자를 평균 6.7년간 추적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계란을 1개 이상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드신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47% 낮았습니다. 47%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 효과의 약 39%가 콜린 덕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뇌의 신경 전달 기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콜린이 이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2알이면 하루 콜린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의 망막을 보호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혈당 관리에, 눈 건강에, 뇌 건강까지 이래서 300원짜리 보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계란 속 레스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2개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바나나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50일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오이의 15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습니다. 바나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자, 다시 오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이가 혈당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이는 천연 이뇨제 역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변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준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오이의 이런 해독 작용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에어컨도 흔하지 않았고 여름이면 오이 냉국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시곤 했잖아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식초를 넣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 후에 얼음을 동동 띄워 드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그냥 더위를 식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었던 겁니다. 오이의 낮은 혈당 지수에 식초의 아세트산 효과까지 더해지는 데다가 차갑게 먹으면서 더위까지 식혀주니까 일석삼조인 셈이죠. 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궁합을 알고 즐겨 드셨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고 식초는 따뜻한 성질이라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조합이라고 본다고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식초가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병원에서는 식초를 처방하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식초 한 스푼 마신다고 당뇨가 낫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식사에 곁들이면 약의 효과를 보조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드셔야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식초를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중에는 양조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등 종류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발효식초를 고르시는 겁니다. 합성식초나 빙초산을 물에 타서 만든 제품은 효과가 다릅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발효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과식초나 현미식초가 가장 많이 연구된 종류이니까 이 2가지 중에서 고르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두유와 계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운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죠?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사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 좋잖아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는 궁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건데요.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사라집니다.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트립신 억제제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운 계란과 두유를 같이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좋은 조합이에요.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갱년기 여성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효능 중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789명이 참여한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매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 뇌의 포만 중추에 작용해서 적게 먹어도 배부르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함께 돼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콜린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콜린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세포가 제 기능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약해지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콜린은 심장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혈관에 독성을 주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콜린이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계란을 꾸준히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한두 개, 비용은 500원에서 600원이면 됩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단백질,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까지 챙길 수 있다면 안 드실 이유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세 영웅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오이는 혈당 지수 15로 혈당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식초는 아세트산이라는 천연 방패로 당분 흡수 자체를 늦추며,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과 콜린으로 포만감과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이 세 영웅을 아침 식탁에서 어떻게 조합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조합은 오이와 삶은 계란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조합이에요. 준비 시간은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아침에 오이 반 개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삶은 계란 한두 개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계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4시간 이상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토마토 계란볶음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환상의 궁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식전 식초 레몬수입니다. 밥 드시기 5분에서 10분 전에 물 한 컵 250ml 이상의 식초 한 큰술을 넣고 레몬즙을 약간 짜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뒤이어 먹는 음식의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식사 전에 이 한 잔을 마시면 톨게이트 차선이 줄어들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식초를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 원액은 강한 산성이라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치아 범랑질도 녹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요.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줄여주세요.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빈속에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좀 의외의 조합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조합은 서양에서는 이미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땅콩 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오이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설탕이나 파뮤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겁니다. 성분표에 땅콩만 적혀 있는 제품을 찾으세요.
다만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땅콩의 인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건 식초에 절인 음식들입니다. 검은 콩, 양파, 생강 이 세 가지를 식초와 함께 드시면 각각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식초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지만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이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가려는데 피트산이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식초에 콩을 담그면 아세트산이 피트산을 분해해서 잠긴 문을 열어줍니다. 덕분에 칼슘과 철분이 우리 몸으로 잘 흡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검은 콩 자체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에 10에서 20알 정도를 식사 중에 반찬처럼 드시면 충분합니다. 식초 검은 콩 만드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검은 콩 1컵과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3컵이 전부입니다.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그 다음 달궈진 팬에 콩을 넣고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데요. 볶는 과정에서 비린맛이 제거되고 고소한 향이 살아납니다. 콩껍질이 살짝 갈라지면서 고소한 향이 나면 다 된 겁니다. 볶은 콩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소독한 유리병에 담는데요. 콩은 병의 60에서 70% 정도만 채우세요. 식초를 흡수하면서 부풀기 때문에 가득 채우면 넘칩니다. 콩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부은 후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었다가 냉장고로 옮기셔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서 한두 달 안에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초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당분자와 결합된 형태라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산성 성분이 이 결합을 풀어줘서 흡수가 잘 되게 바뀝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달콤해져서 밑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생강절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강의 진저올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불안정해서 쉽게 변형됩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이 이 성분을 안정화시켜줘서 체내 흡수도 좋아집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시거나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께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식초가 채소 속 비타민C의 산화를 방지해서 영양소를 더 오래 보존해주고 나물 속 철분 흡수율도 함께 높여줍니다. 시금치든 취나물이든 고사리든 어떤 나물이든 참기름에 식초 한 숟갈만 더하시면 됩니다. 이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도 좋은 방법인데요. 식초가 채소의 질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소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계란볶음 만드는 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1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먼저 볶아줍니다. 토마토가 물러지면서 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풀어놓은 계란 2개를 넣고 빠르게 저어주세요. 소금은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토마토에 감칠맛이 있어서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요. 2분이면 완성됩니다. 이 한 접시로 라이코펜, 단백질, 콜린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 반 개를 곁들이시면 완벽한 혈당 관리 아침 식단이 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오이를 안 좋아하는데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오이와 비슷하게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로는 샐러리, 양상추, 깻잎, 상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과 수분 함량, 그리고 식이섬유의 균형을 고려하면 오이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오이가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녹색 채소로 바꿔 드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오이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간단한 걸로? 네,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고 여러 임상시험에서 반복 검증된 결과입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 중에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아침 식사 구성이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식단을 조절하면 약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약의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약을 줄이는 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셔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약과는 다릅니다. 약은 특정 성분이 특정 기능만 하지만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오이 한 개에도 수분,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고 이것들이 서로 도와가며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셀레늄, 아연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비싼 건강 보충제보다 이런 자연식품을 꾸준히 챙기시는 게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중에 식초를 매일 드시기가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편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반찬에 식초를 넣는 겁니다. 나물 무칠 때 참기름에 식초 한 숟갈을 더하거나 밑반찬으로 식초 양파나 식초 검은콩을 만들어 두시면 맵기 자연스럽게 식초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식초물을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음식에 녹여 넣는 게 위에도 부담이 적고 습관화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식초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식사마다 한 숟갈씩 나누어 드시는 게 효과적이고 오이도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히 조금씩 매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위해 이런 정보를 먼저 알고 계시면 식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챙기기 어려울 때 가족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건강 관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아침 식사를 아무리 잘 챙기셔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새벽 현상 말씀드렸죠? 잠을 잘 못 자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것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또 우리 세대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계시죠? 블랙커피는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설탕이나 프림을 넣은 커피는 사실상 단순당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블랙으로 드시거나 우유를 약간 넣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커피보다 식초 레몬수를 먼저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드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국밥 대신 오이와 계란을 선택하시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우리 몸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기서 실전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보관하시는 방법인데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서너 개 사두시면 매일 아침 깎아 드시기 편합니다. 키친타올로 감싸서 밀봉 용기에 넣어두시면 더 오래 보관됩니다. 계란도 미리 삶아두시면 편합니다. 주말에 한꺼번에 6개에서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에 꺼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시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는 분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정말 2분이면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식초 레몬수도 미리 만들어 두실 수 있습니다. 물병에 물을 넣고 식초와 레몬즙을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아침에 따라 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만 하루 이상 보관하시면 레몬의 비타민C가 산화될 수 있으니까 그날 드실 분량만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주말에 30분만 투자하시면 평일 아침 준비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계란 삶아놓기, 오이 사놓기, 식초 확인하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식초를 많이 마시면 뼈가 약해진다고요. 이건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뼈가 약해진 실험 모델에게 식초가 포함된 식단을 32일간 제공했을 때 뼈의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초가 뼈를 약하게 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적정량을 드시면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사실은 틀렸던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못 먹겠다. 시금치와 계란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식초를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 이런 오해들이 좋은 음식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자신 있게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한 가지만 더 실천해 주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모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 없고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아오시는 정도면 됩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식후 혈당 관리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을 8시 전에 드세요. 10만 명 이상을 7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둘째,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피하세요. 과일 주스, 국밥, 선식 대신 오이와 계란으로 바꾸세요. 셋째, 식사 전에 식초 레몬수 한 잔을 드세요. 톨게이트 비율을 기억하시죠? 차선을 줄여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3가지는 돈이 거의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부엌에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처음 3일 정도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익숙했던 아침 메뉴를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할 겁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예전처럼 국밥이나 주스를 드시는 게 불편해지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면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내 몸은 돌볼 여유가 없었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려면,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아침 한 끼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초 드실 때 주의하실 3가지입니다. 첫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의 산성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농도를 낮추시거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어지러움, 손떨림, 식은땀이 대표적인데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수치가 낮은 분들도 식초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칼륨 농도가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에 해당되신다고 해서 식초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많이 희석해서 식사 중에 드시면 되고요. 당뇨약 드시는 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양을 조절해서 소량 드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와 계란을 같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계란 노른자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소화도 어렵게 만들거든요. 탄닌은 녹차뿐만 아니라 감, 밤, 도토리, 와인, 커피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음식들도 계란과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은 이 점을 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계란 안전 수칙 한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계란을 사오셨을 때 미세하게 금이 간 게 있으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금 간 틈으로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조리 중에 계란 껍질을 만지셨으면 다른 식재료를 만지기 전에 손부터 씻어주세요. 토마토를 드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칼륨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드실 수 있을까요?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껍질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잔류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찬물로만 씻어도 농약의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혹시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건데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끼칠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걱정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변화로 혈당 개선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계가 없으셔도 3가지 신호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식사 후에 극심한 졸음이 몰려오거든요. 오이와 식초 조합으로 아침을 바꾸신 후 식후 졸음이 줄었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공복감의 지속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아침 먹고 2시간이면 배가 고팠는데 이제 점심까지 간식 없이 버티실 수 있다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갈증과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요. 이런 증상이 완화되었다면 분명한 개선의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혈당을 몰래 올리는 세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과일 주스, 국밥, 선식. 이 셋의 공통 수법은 빠른 흡수였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지켜주는 세 영웅도 확인했습니다. 혈당 지수 15의 오이, 당뇨약과 같은 원리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식초,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과 치매 예방 성분 콜린의 보고인 계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8시 전에 식사하기. 둘째, 식사 전 식초 레몬수 1잔 마시기. 셋째, 오이 반개와 삶은 계란 1~2개 챙겨 드시기.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준비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냉장고와 부엌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